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벡터의 기본 연산 상수배, 덧셈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알아보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알아볼 즉 선형대수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가장 기초가 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글로 정리된 걸 여기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벡터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 한번 짧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벡터라는 걸 일단 기본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화살표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즉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게 벡터다라고 이제 물리학 시간에 배우죠. 그게 아마 벡터를 배우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다루는 가장 처음 내용일 텐데 그게 이제 기하학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좌표계의 변환의 불변함이라고 적어 놓은 게 어떤 의미냐면 벡터는 사실 가만히 있어요. 그런데 좌표계가 변하게 되는데 좌표계가 변하게 되면은 뭔가 바뀌느냐? 아닙니다. 좌표계는 이제 관점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이 벡터를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좌표계가 변하더라도 이 벡터는 가만히 있는다 라는 게 이제 기하학적인 벡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두 번째 이제 벡터는 이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는 관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데이터 포인트라는 벡터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라는 관점에서 이용한데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에서 벡터를 보는 거죠. 그래서 뭐 숫자를 나열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, 2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한 것 이것도 벡터 하나의 벡터고 그리고 앞에 봤던 이 화살표 하나를 3, 4라는 벡터로 숫자를 두 개를 나열해서 벡터를 표현한 거죠.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일단 데이터 포인트를 본다는 관점도 있지만은 차원을 늘리는데 부담이 없습니다. 그래서 숫자 개수만 늘려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3, 4, 5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려울 거 없죠. 근데 이제 이걸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3차원 공간에 표현해야 되고 만약에 뭐 숫자 하나 더 넣어서 뭐 이렇게 하나를 더 넣는다 그렇게 하면 4차원 공간상에 벡터 하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기하학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벡터 성분이 이제 나열된 숫자인데 얘네들은 이제 좌표계의 변환의 가변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좌표계가 변하게 되면은 x, y 좌표계에서 x new, y new 좌표계로 변하게 되면 3, 4로 표현했던 이 벡터가 3.6과 3.4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바뀌는 방향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또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벡터의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벡터를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은 수학적인 관점인데 수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벡터의 정의는 벡터는 벡터 공간의 원소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.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돌고 도는 정의 같죠.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대학교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대학생을 이해하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좀 돌고 도는 정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벡터 공간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공간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집합에 특별한 규칙들이 적용된 것 이것을 이제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벡터 공간은 이렇게 벡터의 원소와 덧셈, 곱셈 이렇게 기초연산 두 가지를 부여받고 이것들이 이 집합 내에서 잘 연산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들이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라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벡터를 정의하게 되면 가장 좋은 이유가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들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원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 벡터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숫자의 나열 1, 2 이런 것들만 벡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행렬이나 함수 같은 것들도 다 벡터로 취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된 그런 개념들에도 이런 선형대 수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정의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벡터 규칙, 덧셈과 곱셈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기본 연산 상수배와 벡터 간의 합 이 두 가지라고 했죠. 상수배라는 건 이제 어떤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포함된 집합에서 k 실수만큼을 곱했을 때 여전히 그 집합 안에 있다고 하면 이제 상수배 이 연산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해서 상수배 연산을 적용해주면
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가 줄어들거나 이제 커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겠죠. 이렇게 상수배 연산을 해주더라도 이 45도 방향으로 있는 이 벡터는 여전히 xy 공간 상에 있죠. 그러니까 얘도 이제 상수배 연산이 이 공간 상에서 적용이 되는 벡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벡터 간의 합인데 간단하죠. 이렇게 두 가지 원소를 생각하고 걔네가 이 둘 다 집합 안에 있을 때 두 개를 더한 것도 여전히 그 집합 안에 있다면 이제 덧셈 연산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두 개의 이런 벡터를 선택하고 얘들 합했을 때 두 개의 합한 벡터가 여전히 xy 공간상에 있으니까 이 두 벡터에 대해서는 덧셈 연산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상수배 벡터 간의 합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벡터에 대한 기초적인 연산을 알아야지만 한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일단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뭐 나열 가능한 숫자들 리스트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그 데이터들, 그런 것들 다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, 그림이나 오디오, 심지어 텍스트마저도 벡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, 우리가 벡터로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벡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,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인 그런 연산들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예를 보면은 이렇게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두 개의 평균을 내는 것, 이것들도 벡터의 연산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, 그리고 이런 그림들도 사실은 숫자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벡터로 취급할 수 있고, 오디오 시그널 이런 것들도 숫자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도 다 벡터로 생각해서 어떤 선형 대수학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, 수학적으로는 이제 벡터 간의 선형 결합, 그러니까 상수배 해주거나 벡터들 더해줌으로써 얻는 것들을 통해서 벡터 공간을 형성한다는 건데, 여기 1,0이라는 벡터 하나랑 또 여기 0,1이라는 벡터, 이 두 개의 벡터 선형 결합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는 뭐 얘는 1배, 얘는 뭐 3배 이렇게 해주면 요 벡터 하나를 생성하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무수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ij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게 1,0이라는 벡터고 0,1이라는 벡터인데, 이거에 대해서 상수배와 덧셈을 해주게 되면 모든 공간을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되겠죠. 2000 평면상에 있는,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x, y를 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벡터들이 결정되게 되는데, 모든 x, y가 이제 실수라고 한다면 그 실수 공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벡터 간의 선형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벡터 공간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게 수학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이제 벡터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다뤘고, 다음 시간에는 행렬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